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소현세자께서 돌아가셨다네. 그런데 시신이 검은빛이고 이목구비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는군. 벼루에 맞아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소리도 있죠. 이 전쟁에 패하여 청해 인질로 갔다 8년 만에 돌아오실 때도 건강하셨던 세자께서 어찌 2달 만에 그렇게 되었는가. 인조 때 일어난 거죠. 병묘호란하고 이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불모로 잡혀가게 되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조 이후에 효종이 되고요. 소현세자는 지금 제시문과 같이 죽었습니다. 자, 선지 읽어봅니다.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라면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골라주면 되죠. 1번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건 인조의 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괄의 난. 2번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곽재우는 뭐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죠. 3번 김준용이 근환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김준용이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자호란 하게 되면은 임경업이나 그리고 김상용, 그리고 우리 문제에 나온 김준용이 관계된 인물들이죠. 임경업은 뭐 백마산성에서 싸웠다 해서 뭐 통상 이것만 외우는데 우리 한능검 시험은 김상용, 김준용을 이름이 뭐 외우긴 어렵지 않네요. 김상용, 김준용. 여기는 뭐 강화도에서 순결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 3번이 될 테고요. 4번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여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3월 2임 해가지고 삼포열한 때 설치가 되죠. 중종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포사살에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이 신설되었다. 뭐 선조 때 해당되는 거죠. 4번과 5번 선지도 뭐 계속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봐요. 병자호란 때 임경업, 그리고 김상용, 김준용.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최명길이 나왔네요. 우리 인조 때 나오는 정명호란하고 그리고 병자호란 관련 문제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임진왜란보다 뭐 더 나오는 것도 같고 그래요. 최명길이 아뢰기를 종묘사직에 존망이 호흡하는 사이에 있어 해볼 만한 일이 없으니 청컨대 혼자 말을 타고 달려가 적장을 보고 까닭없이 군사를 발동하여 몰래 깊이 쳐들어온 뜻을 묻겠습니다. 오랑캐가 만일 다시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신을 죽인다면 신은 마땅히 말 발고 말해 죽을 것이요 다행히 서로 이야기하되면 잠시라도 그들의 칼날을 멈추게 할 것이니 한성 가까운 곳에 방어할 만한 땅은 남한산성만한 데가 없으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서둘러 한성으로 옮기시어. 언제요? 남한산성을 딱 보고 최명길이 뭐 정묘호란 때도 마무리를 하는데 영향을 준 게 최명길입니다. 병자호란 때는 이제 주화론과 주전론이 대립하게 되죠. 뭐 주전론 싸워야 한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하면 주화론 쪽이 이제 최명길이 되고요. 주전론에 있는 인물이 윤집, 뭐 김상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이제 이 청해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주전론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죠. 이 문제에서는 이제 남한산성 해가지고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을 했지만 그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일부만 피신을 하게 되고 왕은 미처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한 탐구 활동을 하게 되니까 뭐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겠네요. 자, 선지 읽어봅니다.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찾아본다. 삼별초는 이제 배종소는 진도로 가게 되고 김통정은 제주도로 가고 고려 몽골 항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이번 통신사의 활동 내용 광해군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 1811년까지 9차례 정도 파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죠. 3번 위화도 회군의 결과를 알아본다. 위화도 회군은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위화도에서 돌아와가지고 우왕과 최영을 없애고 그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 조선을 건국하죠. 4번 계약조의 체결 과정을 조사한다. 계약조 하게 되면 뭐 세종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5번 삼전도 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가 되겠죠. 삼전도 굴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이제 마지막에 삼전도에 가가지고 뭐 머리를 막 바닥에다가 쿵쿵 조아렸다라고 해요. 삼전도 굴욕. 뭐 왕이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다 이제 찍는 거죠. 삼전도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봐요.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호패법을 재실시했다. 호패법은 맨 처음에 이제 태종이 실시를 하죠. 태종 이방원 때 뭐 16세 이상 남자, 노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호패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재실시라고 했어요. 재실시는 이제 인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조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인조가 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금일 왕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문란해진 군적을 정비하고 이괄의 난 정도를 뭐 던져주기 때문에 인조 초기에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거 이괄이죠.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호패법은 반정 직후부터, 반정은 뭐 인조 반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다 읽어보면 인조에 해당하는 인조가 추진한 정책들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제 읽어보죠.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시대의 태조 왕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뭐 이번과 관련된 내용은요. 이제 세도정치기에 철종 때 가게 되면은 임술농민봉기가 있죠. 임술농민봉기 해가지고 186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800년도가 넘어가면은 그 연도를 외워주셔야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그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주밀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1863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되죠. 흥선의 등장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였다. 정조와 관련된 설명이죠. 정조 신의 통공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암기하기 쉽게 신의 통공하게 되면 뭐 유기전을 제외한 금 난정권을 폐지를 한 거고 신의 박해를 또 기억해 둡니다. 같은 해니까 그렇죠. 신의 통공, 신의 박해 그리고 구별해가지고 신요 박해 이게 좀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신의 박해 하면은 신의 통공 엮어서 외우면 정조 때다라는 걸 기억하기가 좀 쉽겠죠. 신요 박해가 이제 뭐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신의 박해는 뭐 권상현 있나? 윤지충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의 박해, 신요 박해가 헷갈릴 수 있지만 신의 통공하고 엮어가지고 같은 해니까 이렇게 외워주자. 이건 정조입니다. 신요 박해는 이제 1801년이죠. 같은 해에 일어난 거 공노비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하자. 자, 4번 읽어봅니다. 전세를 한 결당 4에서 6두 혹은 뭐 사두 만 이렇게도 나옵니다. 뭐 사두 이렇게 고정을 했다. 이런 식도 같이 영정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정법 인조 때 일어난 거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 전에 이제 세종 때 공법이 있죠. 공법 하게 되면은 뭐 전분 6등, 연분 9등 해가지고 사두에서 20두까지 결당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 9등급으로 상상년부터 하한년까지 나눈다. 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아래쪽만 하는 게 행해집니다. 이걸 그냥 인조 때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조 때 가게 되면 영정법으로 사두 혹은 우리 문제 나온 것 같이 사두에서 6두로 고정을 하게 되는 영정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정법까지 명칭까지. 자, 5번 또 읽어봅니다. 1년에 2필씩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영정조 시대 중에서 영조 때 해당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죠. 문제 읽어봐요.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땡땡이가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여 축조한 남한산성 4개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장수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장소입니다. 후금 하면은 아직 청이 아니죠. 자, 인조가 시험에 정말 비중이 높네요. 인조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뭐 초반에 이괄의 난도 있게 되지만 이후에 이제 경묘호란하고 병자호란이 있죠. 근데 이전에 이미 이 친명배금 정책을 하게 되면서 방어를 위한 구축을 합니다. 우리 오군영 중에 훈어총수금 그러잖아요. 수금 하게 되면은 훈련도감은 뭐 선조 때 그리고 어총수 이게 인조 때가 되는데요. 금용은 숙종 때고 이 중에서 이제 어영청은 수도방이고 총융청 하게 되면은 북한산성, 수어청, 남한산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산성이라고 나왔잖아요. 제목이 그러면은 뭐 수어청이 되겠죠. 수어청에 대한 남한산성, 수어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 왕이 추진한 거 후금 하면은 인조 때 해가지고 정묘호란 들어올 때 시점까지도 이때까지 이제 후금이죠. 후금이고 이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게 병자호란이 되니까요. 그래서 후금의 위협에 대비하여 남한산성의 수어청과 관련된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왕이 추진한 거 뭐 그냥 이렇게 물어보지만 인조 때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그런 거죠. 1번 왕권 강화를 위해 장용영을 신설하였다. 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나선 정보를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조총하면 변신해서 변급과 신효를 파견한 거. 인조 이후에 광인, 효현 할 때, 효종 때, 복림대군이죠. 효종 때 해당합니다. 3번 수도의 방어를 담당하는 어영청을 설치하였다. 뭐 옳은 설명이 되죠. 4번 청와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숙종 때 해당하죠. 5번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영조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해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온 왕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뭐 복림대군에 대한 이야기겠죠. 소현세자는 의문사 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북벌론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한 거. 이때는 뭐 서인이 잡고 있을 때다. 하지만 냉혹한 국내외 현실로 북벌은 미완의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청나라가 가라 그러면 변신해서 변급과 신효를 나선 정벌에다가 파견한 그런 일들이나 있고 그랬습니다. 복림대군에 대한 그럼 누구예요? 효종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나선 정벌의 조총 그냥 바로 나왔네요. 효종에 대한 설명이죠. 현실은 이러하다. 2번 장용영을 설치하였습니다. 정조에 대한 설명이죠. 3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에 대한 설명이죠. 동국 문헌비고 영조 때 홍봉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 동국 문헌비고도 지금 한 3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역대 문문을 정리한 동국 문헌비고를 편찬하였습니다. 영조 때다. 5번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휴를 폐지하였습니다. 직전법에 대한 이야기죠. 직전법 하면은 세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